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는 컴팩트 행정법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표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3개년 최신 판례 집에 대해서 설명을 최신 판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책에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마우스 여기 보면은 2020, 21, 22년 최신 판례 그리고 그냥 판례만 보면은 여러분이 기억에 잘 안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핵심을 따가지고 또 OX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중요한 게 문제 풀고 틀리는 거거든요. 문제 풀고 물론 맞추는 것도 뭐 기억에 남습니다. 문제 풀고 문제를 보고 이거를 풀라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쓰지 않는 뇌가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뉴런을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제가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요 장재혁 법학연구소에서 강의 수강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시험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요거를 무료 배포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벤트는 네이버 카페 장재혁 법학연구소 이제 거기 오시면은 그 공지사항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혹시 글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가입해서 그냥 인사글 간단하게 뭐 안녕하세요 뭐 요 정도 작성한 다음에 하면은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 요 유튜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옆에도 이제 그 안내가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가지고 요 수량 소진되기 전에 많이 뽑기는 했는데 그래도 수억 건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빨리 소진되기 전에 빨리 수령해 가시기 바래요. 페이지는 한 130페이지 정도 되어 꽤 양이 많습니다. 책 한번 보여드릴까요? 책 한번 이렇게 해서 요 빨간색은 아니고 요게 다홍색이라 그래야 되나? 요즘 빨간 게 마음에 또 갑자기 꽂혀가지고 요 빨간색으로 하나 해놨습니다. 책은 반딱반딱하게 사이즈도 최신 판례 딱 보기 좋게 잘 나와 있어요. 내부도 잘 안 보이시죠? 요 내용 보여드릴게요. 밑에서. 그 다음에 요 앞에 보면은, 이거 누구야? 접니다. 그래서, 요거 카페 대문에 있는 그거랑 이제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렇습니다. 너무니까 괜찮은데? 괜찮아. 뽕에 취한다. 어쨌든 여러분들 요 책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서 이번에 시험 뭐 3월에 소방 시험이 있고 4월에 국가직이 있고 이제 6월에 지방직이 있고 그 이후에 군무원 있고 그 이후에 또 7급 있고 이제 그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거의 이벤트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이어서 최신 판례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이제 지금 이제 23년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당해년도 판례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당해년도. 그 로스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대학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요즘 왜 이래? 거기서 아예 당해년도나 직전 연도는 아예 출제하지 말자 이런 지침까지도 있습니다. 전 그거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대학 교수님들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제 그런 다음에 좀 문제로 내야 그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요 최신 판례 계속 나오는 거 대법원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헌재도 계속 판례 내고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수많은 판례들 중에서도 행정사건 관련한 판례들을 추린 다음에 이제 그거에서 또 핵심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사실관계 파악하고 그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전공으로 이것만 저처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신 판례 너무 많이 내는 거는 좀 바람직한 출제 방향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최신 판례가 항상 나와요. 항상. 일단 중요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이 알아야 된다라는 뭐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변별력 확보 목적도 있어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제 이걸 따져보는 그 척도 중에 하나가 또 최신 판례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뭐 불합리한 건 불합리한 거고, 그리고 또 나오는 거에 대해선 또 준비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측면에서는 뭐 그래, 까라면 까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합니다.
욕은 욕할 건 욕하고 공부할 건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썩나서 공부 못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 최신 판례지 출제 유력한 3개년 최신 판례 그다음에 OX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책 본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봅시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이제 본론은 빨리 넘어가야지. 최신 판례집이고요. 앞에 이제 제 뭐 양력이랑 주요 저서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머리말 책. 요거 진심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청춘을 빨리 여러분 원하는 데 가가지고 또 이렇게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개개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또 합격했다고 자랑도 좀 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 여기 노량진도 놀러 오시고. 자, 어쨌든 이제 2022년 행정법 총론 중요 판례 해가지고 22년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편은 행정법 통론, 행정 작용, 행정 절차, 실효성 확보 수단, 손해정보, 행정쟁소, 기본서 요런 편제대로 해서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요 최신 판례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제가 책도 드리는데 뭐 이제 책 그거 보셔도 돼요. 책만 봐도 되는데 근데 최신 판례는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입력이 잘 안 돼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도 허덕허덕 하는데 최신 판례 또 보려면 또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신 판례는 좀 강의와 함께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또 관련 배경 썰이나 이제 여러 사실관계 쫙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험장 가가지고 제 목소리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잠깐 기억에 조금 더 붙여놓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최신 판례 이것도 꼭 강의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진짜로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판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도로 되는 거라서 어딘지 기억나세요? 대법원 중에서도 형사 판결이거든요. 형사소송법 관련된 판결인데 이게 왜 행정법에 이제 에 있냐라고 하면은 행정법에서 관련되는 내용이거든요.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판례 동기설, 형법 1조 2항, 그거에 대한 적용 제한을 걸었던 이제 그런 판례인데 이게 2022년 12월 22일에 파기가 됐어요. 근데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게 형사법 시험에서는 이거 무조건 그냥 초A급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행정법에서도 연계가 돼요. 연계가 돼. 그래서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옛날 했던 그 교재 그거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제 기본서 뭐 안 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꼭 감안해가지고 자 법령 적용 문제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은 법령 적용 문제 소급표 진정 소급표 부진정 소급표 이거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확실히 이해하시죠? 키워드 뭐예요? 진정 소급표는 완성 후, 부진정 소급표는 진행 중.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법령 적용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해 법률 적용해야 되는 경우 법률이 개정 안 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법률이 개정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사건이 있던 당시 시행하던 법, 그 당시 법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 당시 법. 그런 다음에 이제 사건 후에 법률이 변경되면은 이제 소급표 문제가 발생하니까 진정 소급표, 부진정 소급표 원칙 예외 그거에 따라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이게 엄청 대단한 거가 아니에요. 이건 헌법에서 애초부터 인정하고 있던 진정소급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는 걸 재확인한 것 뿐입니다. 이제 그런 거 맥락까지 알고 계시면은 점점 합격에 다가서시는 거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기초를 좀 닦으셔야 됩니다. 지금 뭐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뭐 일단 그러면 이번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거 나오지 마 제발 하고 그리고 이제 합격하시면은 그냥 떠나세요. 룰루랄라 하면서 가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내가 이번 시험 한 번 더 볼 거면은 진짜 제대로 공부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어디 와야 돼요? 장지혁 법학연구소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예외에서 지금 이제 요 동기설 관련된 걸 제가 맥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원래 이제 진정소급표, 부진정소급표 이제 요 맥락이 나오고 그 당시 법이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법령 등의 개정법령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단 그에 따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요. 포인트. 위법 행위에 대해서 형벌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형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거든요. 별도로입니다. 근데 우리 행정법, 요 행정법 책이에요, 이게. 근데도 여기 있잖아. 요 비닐하우스 판례. 공부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제 요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 비닐하우스 판례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자, 봅시다.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그래서 처벌이라고 하면 형벌이고, 형벌은 두 문자 나오죠. 사징금, 상정, 벌구가몰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 당시법 원칙 그대로죠. 근데 이 범죄 후, 이거 행위 종료 후로 해석합니다.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국법보다 가벼워진 때에는 신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행위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범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범죄 저지를 때는 처벌하는 법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재판 기소돼갖고 내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법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거 나한테 유리하게 변경된 거죠. 그러면 신법에 의한다. 그러면 이때는 나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겠죠. 무슨 판결 나올 것 같아요? 무죄? 무죄일 것 같죠? 아니에요. 면소 판결이라고 또 있어요. 그거는 형사법 영역이니까 제껴두고 어쨌든 나한테 유리한 판결 나온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여러분 요 과목 할 때, 조 과목 할 때 제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도 딱 이렇게 카스테라 썰듯이 싹 썰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판례가 요 2항이 행위자한테 유리한데 이걸 제한해석해서 법률 변경의 동기가 법적 견해의 변경,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면 위반 행위 가벌성이 소멸했으므로 유리한 신법 1조 2항대로 적용해 준다. 근데 대법원이 보니까 야 이거 단순한 사실관계 변화에 따른 개정에 불과하면은 1조 2항 뻔히 있는데 적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국법에 따라 처벌한다. 이게 예전 판례 대법원이 취하던 동기설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60년, 70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70년 동안 비판을 받고 있다가 이제 요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요거 제가 강의할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네요.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랑 관련된 건 뭐냐면 보세요. 종전 허가 신고 받아야 하면 할 수 있었던 행위 일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 범죄에 처벌하던 일부 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정의 변천, 사실관계 변경이죠. 그러면 결론 뭐예요? 구법에 따라 처벌한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위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특조법 시행규칙 신설조항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범하여진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처벌한다는 얘기죠. 처벌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요 판례는 동기설을 적용하면은 조금 이따 제가 판례 보여드리겠지만 결론이 달라져요. 결론이 달라져.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옛날 판례가 지금 적용하면 결론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새로 나오면 다른 결론을 찍어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출제가 안 돼요. 출제가 안 돼. 출제하면 안 되고요.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이거는 과거 기준에 따라서 낸 판결일 뿐이지 지금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또 무슨 다른 고려 사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있다가 이제 폐기된 이제 그런 판례인 겁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불안하니까. 만약에 진짜 출제가 잘못돼갖고 이게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저랑 계속 공부해 보면 봐서 중간중간 보셨겠지만 출제가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속 편하게 비닐하우스 처벌 조져 이거 딱 기억하세요.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있는 판례대로 찍는 겁니다. 이거 결론 달라진다 이렇게 출제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동기설을 적용하면 이제 동기설 이제 적용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판례 입장에 따르면 이거는 처벌 안 하는 쪽으로 이제 판단할 확률이 거의 99%예요. 1%는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처분의 근거법령 문제 해서 여기 이제 행정기본법 관련된 거 나오죠. 뒤에는 기본 강의에서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 여기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전동 킥보드 운전 관련해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여러분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요즘 또 전동 킥보드 잘 안 타더만. 근데 자, 요거는 이제 책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세요. 1조 1항 그다음에 형소 요것도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넘어가시고 자 1조 2항의 규정은 입법자와 법령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나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 따라서 범죄 성립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그로부터 수권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에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뭐야 제발 나오지 마.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동기설은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폐지. 원칙적으로 형법 1조 2항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뭐 반성적 고려, 법률이념 변청, 사실관계 변청 고려하지 않고 행위 시에는 범죄였으나 재판 시엔 범죄가 아니거나 행위 시보다 재판 시에 처벌이 가벼워졌다라고 하면 신법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자,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 명령이 아닌 고시된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런 고시 규정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이거 뭔지 알겠죠? 이거 법령 보충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법 공부에도 이렇게 형법이랑 다 연결된다니까, 법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1조 2항 적용된다. 그러나 이것도 행정법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받으면 진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1조 2항과 2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 1조 2항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이 됐거나 형벌법규를 이제 아예 형벌법규가 처벌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지가 다 정한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위임했는데 그게 변경됐거나, 그러면 그냥 1조 2항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이 아닌 경우,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또 명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는 안 했는데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거죠. 미성년자한테 술 팔면 처벌한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래 술을 드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어요. 근데 행위 시에는 미성년자한테 술 팔면 3년 이하 징역이란 법이 있었는데 재판 받을 때 되니까 그 법이 없어졌다 라고 하면 저는 동기설이고 이제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1조 2항에 따라서 저한테 유리한 신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성년자는 처벌한다라는 법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근데 그 미성년자를 정하는 기준 민법 조항이 변경이 돼서 이제 미성년자의 연령이 하나 낮아졌다, 반년 정도 낮아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이제 미성년자라는 게 꼭 처벌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위 시에는 요놈이 미성년자였는데 재판 시에 바뀐 법 기준으로 그 행위 시를 따져보면은 얘가 미성년자가 아닌 거야.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거 내기가 어려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너는 1조 2항 적용 대상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범죄 성립 처벌하고 직접적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 변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대법원에서 실제 사건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대법관 형님들이 이제 고민하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이 미성년자 변경이면 여기에 해당한다, 저기에 해당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런 판례가 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온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볼드로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다 저 앞에 있는 게 핵심 요약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풀어놓은 거예요. 한 10번 막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제 근데 그런 것도 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그로부터 수권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이때는 1조 2항이 적용되죠.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면 안 되지. 그래서 X예요. 그다음에 2번.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 등의 구성요건 일부를 위임했다. 어쨌든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판례에서 말한 것처럼 동기설 적용 안 돼요.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형법 1조 2항이 적용된다. 그렇죠. 출제된다면 여기까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밑에 따따따따따 보시면은 그 전동 킥보드 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예 처벌 안 하는 걸로 술 마시고 전동 킥보드 처벌을 하는 거는 다른 더 경한 걸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대놓고 그냥 형벌법규 자체 개정인 거예요. 그러면은 종전법령의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될 것인지 여부를 따지면 안 되죠. 따지지 않고 형법 1조 2항을 적용해야 한다. 그럼 동그라미죠. 풀리죠. 요 정도만 풀면 돼요. 요 정도만. 끝. 자, 이제 2번 판례입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 보편 타당한 규범이어야 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해야 하고 각종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 전형적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의 구체적 사안에 맞는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 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 해석의 목표는 요컨대 얼마나 내기 좋아요. 법적 안정성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어떻게 출제하겠어요? 요거 바꿀 수도 있겠죠. 느낌 오죠? 자, 나아가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그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헌. 법적 안정성.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다. 제가 그 법학 입문 특강에서 김양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결국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에 좀 더 무게를 든 거예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면 김양한테 유죄 판결하면 안 돼요. 근데 법적 안정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너는 정말 안타깝지만 법 적용하면은 너는 유죄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궁금하시면 법학 입문 특강 어딨나? 역시 여기 유튜브에도 있고요. 장재혁 법학연구소 찾아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면은 여러분 진짜 이 법에 대한 사실 기초 아니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이제 법학 기초 특강 이제 이런 거는 무슨 법률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뭐 가등기가 뭐냐만 이제 이런 거 설명해주는 건데 저는 그거 보면서 예전부터도 별로 안 와닿았거든요. 이거 다 뭐 외우란 소리야 뭐야. 근데 저는 아예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그냥 소송부터 들이받아가지고 소송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제 그런 거 쫙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곁가지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알만하면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여러분이 정말 자주 어떤 법을 공부하던 정말 자주 보게 될 그런 이제 법 용어들 뭐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나아가 그러기 위하여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헌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 문헌적 의미, 요게 1순위입니다. 그냥 써 있는 대로 해석하는 거. 그리고 법률의 입법 취지, 목적, 재개정 연역,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로 동원. 1순위가 아니에요, 이거. 1순위가 아닙니다. 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1번 봅시다.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 이게 우선이죠?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 찾는 데 두어야 한다. 하면 동그라미, 요거 꼬면 X입니다. 자, 이것도 행정법에서 엄청 중요한 판례죠.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소법. 요거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당사자 소송 중에서도 피고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를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국가만 안 된다. 이렇게 행소법에서 규정해 놨는데 이제 국가, 공공단체 뭐예요? 지사제형. 그러니까 국가랑 지사제형이랑 차별한다.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평등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것만 딱 아시면 됩니다. 국가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소법 43조 위헌이에요. 위헌. 그래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니까 국가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에 가집행 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만 답할 수 있으면 돼요.
할 수 없죠. 없긴 뭐가 없어. 있다고. 아시겠죠? 자, 이제 2편 행정작용으로 넘어갑니다. 위임 명령은 법률이나 상위 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 위임이 있을 때 가능하고 여기서 구체적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위임 명령이 규정될 내용, 범위의 기본사항, 그러니까 하위 법규에 규정될 범위, 기본사항이 상위 법규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누구라도 당의 법률 상위 명령으로부터 위임 명령이 규정될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형님만 보면은 동생이 대충 각이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이 경우 예측 가능성 유무는 당의 위임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위임 조항이 속한 전반적 체계 취지, 목적, 위임 규정, 규정 형식, 내용, 관련 법규,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서 구체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지자체장의 규칙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밑에 요 사실관계 이제 요거는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제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1번 요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 보셔야 되는데 지금 한번 풀어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자, 답 나오셨죠? 판단하여 하지만부터 벌써 이상하죠?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답이 이쪽에 있으니까 적절히 가리고 푸시기 바랍니다.